중국 지금 내심이요. 한국에 대해서 미치겠다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돌아버리겠답니다. 일단 대선 패배각이 자꾸 잡히잖아요. 그다음 미국과 그럼 어떻게 중국이 풀려갈 거냐. 미중 대립이 심화되고 MTR 승리 추세가 점점 더 굳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국은 보수 공화 진영이 급강화되는 추세예요. 지금 한국이. 제가 뉴스거리가 아주 뜨끈뜨끈한 게 뒤에 숨어 있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합니다. 보수 공화 진영이 급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공산당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야, 니들은 말이야. 한국인 특유의 눈치 백단 아니야? 한국인이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30년 동안 대세는 친중 글로벌리즘입니다. 이 대세 못 쫓아서 빚 못 본 사람 여기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친중 글로벌리즘이 대세예요. 그게 트럼프 때 한번 엎어졌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엎어지려고 이제 그 아주 무서운 투쟁이 이제 서방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대세는 반중 보수 공화주의입니다. 반중 컨서버티브 리퍼블리카니즘입니다. 여기서 잠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 사실은 이제 한국을 제가 보면 그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문제가 이 지식인과 성직자한테 있는 거예요. 민초는 이 눈치 백단이라고요. 굉장히 영민해요, 민초들은. 지식인과 성직자한테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류층이나 지식층의 대부분이 지난 1000년 동안 마름근성이에요. 마름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전통사회에서 지배계급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서양의 영주가 자기의 영지에 딸려 있는 예속민들이나 농민들을 굉장히 살벌하게 대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같은 데서 보면 농민을 발로 걷어차서 죽이잖아요. 간이 터져서 죽는다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120년 전까지 20세기 초까지 영국의 이 지배계급과 영국 평민계급의 평균 신장 차이가 5인치입니다. 12cm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계급은 대대손손 잘 먹고 운동하고 이래서 뼈가 굵고 그래요.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평민들은 키가 170 이랬단 소리예요. 168. 뭘 가서 보면 되냐면 미국 그 독립에 대한 이렇게 박물관들이 있어요. 전 필라델피아인가 펜실베니아에 가서 필라델피아 부근에 있는 펜실베니아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 그 독립에 관계된 박물관을, 작은 박물관이죠. 가서 봤더니, 아니 세상에 옷과 신발이 왜 이렇게 작아? 163, 4cm. 남자들, 그 군인들이 신었던 게, 입고 신었던 게. 뭐, 신발 요만해. 그 옛날에 그렇게 크질 않았던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그러나, 이 지배계급은 기골이 장대하다고요. 이게 그 무력의 바탕을 두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냐면 지금은 테니스 라켓 실이 아주 탄성이 좋은 합성수인데 옛날엔 걸 그 양창자로 했잖아. 그러면 라켓은 70년대 말까지만 라켓은 묵직한 나무예요. 공도 무거워. 그걸 때리잖아요. 왜 때리냐? 그 검도에서 나왔거든. 칼 가지고 때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데 힘이 보통이 아니니까 엘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그 검술에서 단련돼 갖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이 지배계급의 그 물리적 힘이 막강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배계급이 자기들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과 착취를 할 수 있었던 그 정당성, 그 기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바깥에 침략 세력을 막아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죽지 않게 해줄게. 그 대신에 너희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 관계거든요, 걔들이. 그게 전통사회 지배계급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은 한 1000년 전에 이제 그 저기 뭐 10세기, 11세기에 편자가 나와서 말 발고 말에 박는 그거에 편자가 나와가지고 대규모 기마 군사력이 한반도를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란도 사실상 거의 섬기다시피 했거든요. 원한테 개기다가 원도 섬겼거든요. 명은 섬겼고요. 청한테 조금 처음에 개기다가 청 섬겼고요. 마지막엔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조선 말아먹었고요. 그러니까 천년 세월을 이 외세, 그러니까 중국과 만주, 몽골, 중국과 만주와 몽골 쪽을 섬긴 거예요. 그 말을 섬긴 거예요. 말. 기마 군사력을. 여기 지배계급이. 말음이죠. 말음. 내부에 대해서는 착취만 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섬기고 내부 착취가 그게 다라죠. 그러니까 외적에 대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 전부 잡아 죽이잖아. 나중에 놔두면은 지배계급에 도전할 것 같거든.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영모.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사실상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충파라 그래서 뱃머리로 가서 상대방 배를 들이받는 뱃머리 충돌할 때 충자 파괴할 때 파자 충파 전술을 쓰는데 그 충파하는 이 충파선에 이 뱃머리 앞에 갑옷 벗고 안에 있는 빨간 속옷 입고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럼 조총 표적이죠. 조총 표적이죠. 장군 투구 쓰고. 그 이순신 장군 사실상의 자살인데 그러면 전쟁 살아나 봐야 자기는 영모로 죽을 것 같으니까. 참. 그러니까 여기 지배계급이 그런 거예요. 편자 마름이에요. 편자를 섬기는 마름이에요. 사대간의 사마죠. 사는 섬긴다는 거고 말을 섬긴 거예요. 말을. 이게 1000년이었습니다. 1000년 편자 마름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한국인 그 정치 심리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편자 마름 시대 때문에. 지배층, 그 다음에 지배층과 가까운 지식층, 여기는 편자 마름 근성이에요. 이게 조선 중앙 동아 깡통 정치인이 여기죠. 얘들이 섬기는 건 누구냐? 글로벌리스트 섬겨. 지금도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섬기나. 이 보수 공화주의를 섬기지 않아요. 미국의 보수 공화주의 흐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스트를 섬겨요. 이게 편자 마름 근성. 그 다음에 아니면 중국을 섬기든지 저쪽 같으면. 그 다음엔 이제 일부 제야지 시기는 한국에서 이 지적 수준으로 나올 수 없는 기막힌 직관적 통찰을 해요. 뭐 대표적인 게 우남 이승만 또 박정희 같은 사람이죠. 한국에 그런 종류의 통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적 토양에 축적되어 있지 않은데 퍽 튀어서 통찰하는 거거든요. 직관적 통찰이에요. 그 다음에 민초는 굉장히 영악할 정도로 근면하고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국 사람의 그 어떤 저는 심리적 유형이라고 봐요. 잘 나가는 지배층으로 가면 편자 마름 근성이고 그런데 모든 지식인이 다 편자 마름 근성인 건 아니고 그중에서 퍽 하고 점프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고 민초로 가면 눈치가 백단이고 굉장히 근면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한국인의 심리가 세 요소가.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거냐. 편자 등장 이후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편자가 등장한 게 한 1000년 전인데 그 다음부터는 중화 몸통부와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그냥 자석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생사를 서로 다투면서 결국 통합돼요. 예를 들어서 그 전만 해도 뭐 위진 남북조도 있고 5호 16국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없어. 삼국시대도 있고 그런 게 없다고. 중국 몸통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저 위쪽은 유라시아 초원벨트 한 덩어리에서 둘이서 자석처럼 달라붙어 갖고 누가 지배하냐 가지고 싸운다고요. 자, 송 보세요. 편자 나온 게 거란 때거든요. 그 다음부터 거란 거꾸로 뜨리고 뒤에서 덮친 게 금 뒤에서 거꾸로 뜨리고 덮친 게 몽골. 그래서 거란, 금, 몽골, 그 다음에 송으로 정리되죠. 저게 200년 만에 정리된 거예요. 송은 아래로 쫓겨 내려갔다가 결국 몽골한테 다 잡혀 먹히죠. 명은 보면요. 한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한족하고 만주족, 그러니까 만주까지 경영을 했어요. 명이. 몽골만 내버려뒀어요. 청은 국시 자체가 만몽한이에요. 만주, 몽골, 한족을 통합하겠다. 그야말로 유라시아 초원벨트하고 중국 중화몸통부가 딱 결합된 거죠. 한반도 지배청은 4대, 사실은 4마죠. 편자를 섬기는 거죠. 그 지배권을 보장받고 국내에서는 마름 역할을 하면서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왼쪽 그림은 4세기 그림입니다. 고구려 무영총 그림이죠. 저기 보면 이제 말 타고 활을 쏘죠. 저 땐 편자가 없었어요. 부드러운 땅이에요, 저거. 저 때 편자 없습니다. 저게 근데 세계 최고의 첨단 군사 기술이에요, 당시. 왜 그러냐? 저 안장. 달리는 말에서 활을 쏘려면 안장이 요렇게 뼈대를 갖고 있어요. 프레임 안장이어야 돼요. 저걸 세들추리, 나무처럼 자라났다라 세들추리라 그러는데, 세들추리.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한다면 안장 프레임이죠. 혹은 저 프레임을 갖춘 안장 그러면 프레임 안장이죠. 저 가운데가 저게 비어 있어요. 왜냐면 등뼈를 안 누르게. 그리고 양쪽으로만 저 패들리라 그래요. 노라 그래요. 양쪽으로는 노같이 생긴 판자가 그 등뼈 주위의 근육의 압력을 분산시키죠. 그리고 그 판자는 브릿지라 그럽니다. 브릿지 형태의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 몸뚱이로. 그래서 저 위에다 이제 가죽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단단하니까 저걸 말패에다 딱 묶어놓고 저게 단단하니까 저게다가 등자를 달고 등자에다가 딱 양쪽 발을 왼쪽 오른쪽을 집어넣고 꽉 힘을 주고서 몸을 마음대로 그 위에서 칼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이렇게 활을 쏘는 거죠. 4세기입니다. 그러나 발굽에는 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돌이 많고 딱딱한 땅은. 그럼 발굽 다 망가지고 염증 생겨서 말 죽여야 되니까. 오른쪽 그림은 저게 몽골 기마병인데 저 때는 몽골 기마병이 왜 무섭냐. 못 가는 땅이 없는 거예요. 발굽에 다 편자를 차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10세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오른쪽 사진. 말발굽의 편자. 그러니까 왼쪽에 프레임 안장은 4세기. 오른쪽에 저 말발굽 편자는 10세기. 저게 나오는 순간 한반도 망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라시아 초원벨트와 중화 몸통부가 그 생사투쟁을 해서 결정되는 그 지배 질서를 그냥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 돼. 근데 그거 받들어 모시는 거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통사회 지배계급이 외적과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배계급의 존재 이유가 없는데 존재하는 거죠. 내부에 대해서 착취만 하는 거죠. 지배계급은 마름인 거예요. 외세를 대리하는 마름이에요. 혹은 외세와 결합한 마름이에요. 그 마름 근성이 지배계급과 지식층을 1000년을 지배한 거라고. 여기가. 그 마름 근성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누구냐? 조중동 깡통 정치, 국힘의 깡통 정치 스타. 거기는 글로벌리스트들을 섬기는 마름 근성이고, 저기 민주당은 뭐냐? 더불어민주당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은 중국을 섬기는 마름 근성이에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 명나라고요. 명나라 보면은 중화 몸통부하고 만주를 하죠. 그때 만주는 외만주, 지금 연해주까지 다 다스릴 때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 그림은 청나라입니다. 청은 내몽고, 외몽고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내몽고는 중국 쪽 입장에서 내몽고예요. 안쪽 몽고. 중국 쪽 입장에서 안쪽 몽고예요. 외몽고는 중국 쪽 입장에서 멀리 있는 몽고. 지금 우리가 몽고라고 부르는 그 몽고. 그래서 만몽한 그림이죠. 저게 청이 만든. 저 연해주는 이제 언제 잘라 먹었냐? 저때 잘라 먹은 거죠. 저때 잘라서 할양을 한 거죠. 1860년 베이징 조약할 때 옆구리에서 다른 조약 맺어가지고 러시아에 잘라서 바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은 이제 보수 공화주의로 간 거예요. 컨서버티브 리퍼블리커니즘. 엊그저께까지의 보수주의는 영국 같으면 프루던스를 꼽아요. 신중함. 미국은 기독교 성향.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 지향성.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영국 보수와 좀 구별해요. 많이 구별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 전후로 확립되고 있는 보수주의는 조금 컬러가 더 달라졌어요. 일단 가치지향 주권국가랑 결합을 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챔피언 아메리칸 밸류스, 미국적 가치를 섬긴다. 뭐 이런 컨셉들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화주의거든요. 리퍼블리카니즘이에요. 글로벌리즘의 무한해체. 글로벌리즘이 이제 악마 내러티브를 끌어들이잖아요. 극좌를.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보신 무한젠더, 그 다음에 기후 종말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CRT 비판적 인종이론. 그러니까 역사 부정, 문화 부정. 그게 악마 내러티브죠. 글로벌리스트들이 끌어들인 극좌 악마 내러티브죠. 이거 다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쟁과 관점 투쟁과 그 다음에 공화주의와 이런 걸로 이제 미국 보수주의가 지난 한 5, 6년 동안 확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뭘 보수하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영국 보수주의랑 다릅니다. 영국의 보수주의. 원래 에드먼드 버크 때 보수주의가 이거예요. 보수할 게 있었어. 그때 보수가 뭐냐면 에드먼드 버크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문명을 보수하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실험하지 마라 이거야. 프랑스나 영국쯤 되면 그 안에 엄청나게 훌륭한 전통적 가치체계, 문명의 가치체계가 있다. 그거를 지켜라. 그거거든요. 버크 얘기가.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거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퇴색해버리고 그냥 신중하게 잘 안 바꾸고 뭐 옛날 그대로 좀 더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걸 보수가 돼버린 거야. 그게. 이제 진짜로 우리가 명확히 물어봐야 돼요. 뭐 중도 보수, 실용 보수, 그거 유승민이 뭐 지금 부산시장 하는 뭐 박형준이 뭐 이런 사람들이 떠들었지. 불러내갖고 물어봐야 돼. 너 뭐 보수하려고? 뭐 보수하려고? 뭐 지키자는 거야? 뭘 컨서브 하자는 거야? 가치를 내놔봐. 네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우리는 문명의 핵심 가치죠.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의 존중. 이때 개인이라는 건 뭐냐면 핵심은 그거거든요. 어떤 국가나 사회도 개인을 구원할 수 없다. 어떤 국가나 사회도 개인을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은 국가나 사회의 체제를 엔지니어링하기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호 소장 지금 저기 어디야 그 국힘에서 한때 저거 받았다가 좀 말이 좀 2030 세대로 좀 이렇게 비판하는 말에서 국힘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 박탈당했던 김대호 소장 제가 다른 건 다 좋아해도 그 사람이 했던 그 연구소 이름을 굉장히 제가 싫어해요. 사회 디자인 연구소. 그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느껴요. 어떻게 사회를 디자인하냐 이거지. 어떻게 사회를 엔지니어링 할 생각을 하냐. 사회를 엔지니어링하는 부속품이 아니다 인간은. 그게 바로 보수가 말하는 개인 존엄성이에요.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라는 거는 인간은 원천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컨셉이라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진실 존중이라는 건 진실이 존중받는 상황에서만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지켜진다 이거예요. 진실이 경멸당하는 상황이 되면 뭘 지금 따져? 말 많게. 너 뭐 이렇게 똑똑한 것 같아 임마? 대세를 따라 임마? 힘을 따라 임마? 이게 진실이 경멸당하는 사회죠. 너는 세상 이치도 몰라 임마? 진실이 경멸당하는 체제죠 이게. 거기서 무슨 놈의 개인의 존엄성이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냐고. 없어요. 진실이 경멸당하는 순간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시장은 뭐냐면 시장과 공정시장과 사유재산이 없으면 개인은 예속민이 된다고요.
내가 내 밥을 확보할 길이 남 눈치, 국가의 눈치 보고 관시, 커넥션, 관계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예속민이 돼요. 공정시장과 사유재산이 개인의 존재 조건이라고요. 민주주의는 뭐냐? rule by law. 그러니까 실정법에 의한 그런 지배. 실정법을 사용하는 지배. 실정법만 잘 고치면 공수처 만들고 뭐 주민자치법 만들고 뭐 가족법 고치고 뭐 하면 세상 마음대로 조작해서 그냥 밟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rule by law죠. 말고 자연법 정신의 지배. rule of law. rule of law. 자연법 정신의 지배를 지향하는 정치 질서가 돼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머릿수대로 다수결해서 합시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 신앙 종교의 존중. 저거 뭐냐면 인간은 두 얼굴의 존재다 이거요. 이쪽 얼굴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 존재예요. 준 폴리티콘, 사회적 동물이야. 저쪽 얼굴로 보면 영성을 가져서 사회를 초월한 그러한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를 가진 존재다 이거예요. 인간은 이 두 얼굴 사이, 두 축 사이의 긴장, 사회성과 초사회성 사이의 긴장된 밧줄 위를 오락가락 하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다. 이게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이라고요. 그거를 그 존재 조건을 부정하게 되면은 사회성을 부정하게 되면 이거는 뭐 황당한 이상한 사교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초사회성, 인간의 영성, 인간의 종교성을 부정하게 되면 이거는 김일성 영생주의 가는 거예요. 김일성 영생교가죠. 국가가 너희를 구원한다. 국가는 수령님에 의해서 정해졌다. 여기에 복종해라. 그럼 너희의 인생이 구원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개인은 환상이라 그러잖아요. 개인이란 개념 자체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오로지 유적 존재일 뿐이다. 사회적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하려는 핵심 가치가 저런 문명의 핵심 가치들이에요. 그럼 자, 문명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보수할래? 어떻게 지켜낼래? 국가를 제대로 세워서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게 우남이승만의 독립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남이승만의 독립정신의 핵심 명제입니다. 1904년. 아, 희한한 책이야, 그 책.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공화국을 확립시킴으로써 우리가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공화주의가 되죠. 그래서 컨서버티브 리퍼블리커니즘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는 자유보수 했는데 이제는 보수 공화주의라고 완전히 얘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보수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제가 나중에 좀 뭔가 준비되는 흐름이 있어서 그 흐름이 좀 가셔야 된다면 말씀드릴게요. 이런 보수를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했던 얘기가 이런 정신의 흐름을 뭐 저 같은 사람만 떠들잖아. 몇 명 안 됐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떠들어가지고 보수를 얘기하기가 그랬던데 이제 그게 많이 제대로 퍼져나갈 수 있는 조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수를 얘기할 수 있다. 우리 보수라는 거는 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수다. 그 보수가 정의되죠. 예.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 그거다. 뭐 유승민 나부랭이가 뭐 참보수, 뭐 중도보수, 개혁보수 다 똥간에 쳐박아라 이거예요. 그런 건 부라치지 말고 너가 지키려는 핵심 가치 꺼내봐. 우리는 핵심 가치 이거라고 생각해. 우린 거기에 목숨 걸었어. 너는 뭐에 목숨 걸었냐? 어떤 가치에 목숨 걸었냐? 그 목숨 걸은 가치가 있어가지고 박근혜 등짝에 칼 지르고 그 난동 부린 거냐? 유승민 오면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 김무성에도 마찬가지고. 정통 민족 보수지. 조선 불러다 놓고도 똑같이 묻고 싶고. 조선일보가 지키고 싶은 핵심 가치가 뭐야? 그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킬래 너? 글로벌리스트 봉사해서 글로벌리스트 섬겨서 지키겠다는 거야? 조선일보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동아일보 묻고 싶은 게.
중앙일보에 묻고 싶은 게. 그걸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월스트리트 그런 것들 섬겨서 보수의 핵심,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야? 걔들이 하고 있는 짓 안 보여? 그걸 제가 조중동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의 공화국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공화국을 제대로 세워서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의 공화국을 확립해서 지켜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의 물꼬를 확실히 증명한 게, 혹은 그걸 물꼬를 확 터버린 게 트럼프예요. 자, 이 트럼프에 대한 적개심 한번 보세요. 동아일보 특파원 문병기 씨의 글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트럼프의 등 돌리는 공화당 창룡들, 미 의사당 난입 사태는 범죄. 이것만 보면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사람 글에는 뭐만 나와 있냐면 주로 공화당의 이제 미치 맥코넬, 마르코 루비오, 수산 콜린스는 언급도 안 했어요. 셸리 카피토 이거 언급도 안 했어요.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1월 6일 21년 1월 6일 의사당에 민초들 들어간 거를 이거 일종의 라이어트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공화당 내부의 논쟁이 왜 발생했는가, 무엇이었는가는 전혀 언급이 없어. 그 기사에 보면 이 제목대로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치 맥코넬이나 마르코 루비오가 또 니키 헤일리가 맥마스터가 이렇게 딱 스크럼 짜고 트럼프를 공격했다, 이렇게 보여요. 글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상황이 뭐냐면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인가 컨그레스가 있어요. RNC. 이 RNC가 규탄 성명을 최근에 채택을 했어요. 그 규탄 성명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1월 6일 사건은 합법적 정치 담론 행위입니다. 이를 악마화하는 하원의 소위 1월 6일 위원회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 리즈 체니, 와이오밍, 아담 킨징어, 일리노이,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규탄합니다. 1월 6일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합법적 활동을 한 거다. 이거 합법적이다. 이거. 왜냐면 그때 들어오라 그랬다고. 가드가 안 막았어요. 가드가 안 막았다고. 그리고 1월 6일 현장에서는 한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거 누가 죽였냐? 유리창 앞에 두고 경비원이 여성 시위자를 딱 쏴가지고 창문 깨고서 여기 밖에서 바로 즉사했다고. 여긴가.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이 가서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두드러 부신 것도 아니고 누굴 폭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원의 소위 1월 6일 위원회, 여기 공화당에서는 2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구성에 반대해서 안 들어가 버렸는데, 하원의 소위 1월 6일 위원회에서 이거를 아주 흉악한 난동으로 규정을 하고, 라이어트, 난동으로 규정을 하고, 그거가 트럼프가 계산 아래 선동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물결이 확 올라오니까 여기 보면 마치 기사에 보면 펜스가 반 트럼프 같은데, 아니에요. 펜스 뭐라 그랬냐. 이게 공격이 막 들어오니까 펜스가 나는 1월 6일 날 선거 결과 확정한 거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그때 그 자리에서 뒤집나. 펜스가 그 말을 한 거예요. 트럼프를 공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 펜스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딱 진영 짜갖고 다 밀고 왔는데 빅 미디어, 빅텍 전부에서 그러면 내전에 가지 않으려면 결국 그 선거 결과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그건 펜스가 맞는 거야. 라고 펜스의 그런 입장을 옹호해 준 건 니키 헤일리, 맥마스터가 옹호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니키 헤일리, 맥마스터, 펜스는 1월 6일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치 다 반란 일으켰다라고 문병기는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잘못된 사실이 아니다. 1월 6일에 대해서 저거 난동이다. 저거 RNC가 저거 난동이다라고 부른 사람들, 특히 RNC가
RNC가 잘못, 그러니까 난동이든 아니든 RNC는 저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알기로 셸리 카피토가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그게 난동이다라고 말한 거는 마르코 루비오, 수산 콜린스예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내 입장을 밝히는데 그거 뭔가 잘못된 거라고 말한 게 미치 매코넬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1월 6일 사건을 둘러싼 하원의 소위 1월 6일 위원회와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 정치 담론 행위다라고 말한 RNC의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충돌에 대해서 그 충돌에 대해서 이제 미치 매코넬, 마르코 루비오, 수산 콜린스, 셸리 카피토 같은 상원 의원들, 이게 다 상원 의원들입니다. 이 중에서 문병기는 수산 콜린스나 셸리 카피토는 언급도 안 해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이받은 거예요. 일종의. 그건 난동이하고 나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RNC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한 거고 미치 매코넬은 약간 기분이 싸하고 겁이 나니까 좀 이따 말할게요. 해서 다음 주 화요일로 늦춰놓은 거고 자기 입장을. 이런 얘기들을 안 하고 이게 RNC의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규탄 성명회에서 촉발됐다는 얘기가 그 기사에 없어요. 제대로 안 다뤄져 있어요. 난 그래서 문병기 씨 왜 이렇게 기사를 베베 꼬는지 모르겠어. 좀 창피한 줄 알고 살으셔.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어 이 사람아. 당신 굴 아픈다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 이제. 그런 거 창피한지도 모르고 거기 억대 연봉 주면서 거기다가 워싱턴에 앉혀놓고 있는 동아일보는 호구래요. 바보 등신이래. 참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황당한 사람들. 황당하죠. 그리고 펜스는 1월 6일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1월 6일 날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한테 그 권한이, 그걸 뒤집을 권한이 없었다란 말을 한 거고 그건 맞아. 펜스한테 그 권한 없어 라고 펜스를 옹호해 준 게 니키 헤일의 맥마스터가 펜스를 옹호해 준 거예요. 이건 1월 6일 사건의 해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정이 이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는 전혀 달라요. 그럼 이거 뭐라?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꾸 글로벌리스트 편을 들기 위해서 트럼프 시대 때에 물꼬가 터져가지고 지금 계속 거세지고 있는 보수 공화주의 이를 조명을 안 해주고 그걸 계속 험찜내는 그걸 계속 그 언저리를 계속 비아냥거리고 푹푹 쑤시는 이런 악랄한 지능적인 기사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 현상이거든요. 조선이든 동아든.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겠냐. 아, 이 자들은 보수 공화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이구나. 이 보수 공화주의 물결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구나. 왜냐? 보수 공화주의 물결의 세례를 받아서 이 눈치 백단의 민초와 그리고 백모 같은 스타일의 이거 축적돼 있는 지식 역량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퍽 튀어서 직관적으로 그냥 통찰해가지고 그 보수 공화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걸 민초랑 연결시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백모 말고도 정교모에도 있고 꽤 많아요. 우리 우리 시청자님들도 있고 시청자님들이 저의 혹은 이런 관점의 송신탑이잖아. 2만 명이 주변에 계속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게 싫은 거라. 그렇게 돼서 보수 공화주의적 물결과 그러한 정치 문화가 확립이 되면 조중동은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할 것 같으니까 조중깡정 정치 카르텔, 이른바 보수파리, 깡통 보수파리, 깡통 우파파리 정치 기득권 구조가 붕괴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천, 그 샘물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눈가림하고 있고 그 샘물이 흘러나오는 길에다가 공구리 그냥 부었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공구리의 이름이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종이떼기 신문이고 그 공구리의 이름이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공구리에 들어가 있는 자갈, 철근, 시멘트, 모래가 바로 문병기 이런 자들입니다. 우린 벅찬 싸움이죠. 미국 같으면은 지식 역량, 성직자 역량이 축적이 돼서 이 고민이 쌓였다가 그거를 딱 등 뒤에 엎고서 트럼프 같은 인물이 튀어나와서 4년 동안 대통령
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물꼬를 확 터고 담을 허물고 그리고 끌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끌려 내려오는 거 보고 열받아 갖고 하루하루 MTR이 강화되고 있다고. 마가 민초, 트럼피즘, 공화 신주류의 결합체가. 그래서 공화당 드디어 RNC가 그냥 공화당의 자기들 그 하원 의원 중에 1월 6일 위원회 가서 짝짝 꿍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숙청을 해버리는 성명을 낸 거거든요, 이게. 저렇게 되면 저자들은 프라이머리에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프라이머리잖아요. 이제 5, 6월 달에 프라이머리거든요. 각 지역별로 하원 의원들. 숟가락 놓는 거야. 그러니까 저자들 저런 흐름을 그래도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치 매커널, 마크 루비오, 수산 컬린스, 셸리 카피터 같은 상원원들이 나서가지고 야 그건 너무 심한 거야. 그건 너무 심한 거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특정 정치인을 이지매 해가지고 밟으면 안 돼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 표현하면 뭐냐. 공화당 기득권, 무늬만 공화당에 대해서 공화당 민초 투쟁이 벌써 공화당 전국위원회 레벨을 장악하는 데까지 이르렀단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겁나겠어. 공화당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한국으로 치자면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겁이 나겠냐고. 미국은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럼 그걸 염두에 뒀을 때 한국은 아직 당 멀었죠. 굉장히 벅찬 싸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국은요. 얘들이 글로벌리스트 본진이 아니에요. 글로벌리스트 마름이야. 상대방이. 저쪽은 이제 중국을 섬기는 중국 마름이고 베이징 마름이고 글로벌리스트 마름들과 베이징 마름은 또 좀 싸움을 하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 입장에서 양쪽을 다 치는 건데 중국 마름, 글로벌리스트 마름 둘 다 치는 건데 얘들은 일단 글로벌리스트 본진이 아니라 마름이어서요. 애들이 질이 낮아. 그렇게 독하질 않아요. 또 그렇게 세련돼 있질 않아요. 두 번째로 한국에는 그 어떤 쫙 올라오는 그 지식 축적, 문화 축적에 의해서 이런 그 보수 공화주의적 통찰이 나오진 못했지만 느닷없이 그냥 제하에서 툭툭 튀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민초의 그 영악할 정도의 영리함과 눈치 백단, 이거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것이 다 결합하면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벅찬 싸움을 앞두고 3월 9일 대선 이겨야죠.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모든 정치 투쟁은 결국 선거에서 결판나고요. 모든 선거는 결국 정당회에서 치러집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밑바닥서부터 국민의힘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힘 당장 당원 가입하시고요. 또한 동시에 국힘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에 지금 당장 가입해 주십시오. www.jjdd.kr. 정정당당은 선거 참관 감시 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 및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